12월 며칠 기준이라고요? 31일.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 일정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사망 또는 장애 치유. 이럴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가 되면은 그 당해년도까지는 살아계신 걸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이제 의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가 좀 낮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수술로 해서 장애가 치유되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년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봐요. 치유가 된 당해년도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장애 치유는 당해년도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51페이지 추가 공제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2번에 무슨 공제요? 추가 공제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 그리고 지금은 틀만 보는 거고요. 이거 실제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서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데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슨 공제를 적용한다고요? 한부모 공제 적용. 그거 관련돼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경로 우대자 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우대자 공제요? 경로 우대자 공제.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는 몇 세 이상이셔야 돼요? 70세 이상.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써 있죠. 몇 세 이상이라고요? 70세 이상. 그 다음에 1인당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예, 장애인 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인당 얼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녀자 공제. 요게 이제 제일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어려워요. 부녀자 공제가.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요거를 일명 맞벌이 공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맞벌이 공제.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세대주. 거기 다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요즘에 많죠? 한부모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공제라는 것도 생겼어요.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인데 요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한부모일 수도 있고 여자가 한부모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혼자서 애 보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기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부모 공제. 그리고 아까 35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5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둘 다 될 때는 무슨 공제만 가능이요? 한부모 공제만 가능. 왜 그러냐면 일단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되네. 그럴 때는 한부모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만 되죠. 맞죠? 한부모 공제는 남녀 다 되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공제만 해줘요? 둘 다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남녀 평등. 네. 그러면 남자는 하나만 되는데 여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둘 다 해당될 경우에는 금액이 큰 무슨 공제만 해줘라? 한부모 공제만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네. 또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걸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시면 353페이지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보험료 공제요? 연금보험료 공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뭐 한대요? 전액 공제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다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내고 싶어서 냈어요? 강제로 냈어요? 강제로 국가에서 내줬죠. 내라고 했죠. 그래서 내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그래서 354페이지 보시면은요. 특별소득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특별소득공제 보시면은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표준세액 공제 연 얼마요? 12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연말정산 할 때 표준세액 공제라 그래서 연 얼마요? 12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 파트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하려면은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요.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서류. 그러면 서류를 열심히 챙겨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서류를 안 가지고 와. 아니면은 주민등록 등본 한 장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낼 서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서류를 갖고 와서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얼마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 그래서 금액을 조금만 빼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금액 계산을 해봤더니 금액이 너무 작네. 그러면 무조건 얼마는 빼도록 되어 있어요? 12만 원.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세액공제라 그래요? 표준 세액공제. 그래서 표준으로 해서 12만 원은 무조건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세액공제라 그래요? 표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연말정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그래서 그 연말정산할 때 세금 덜 내시려고 신용카드 열심히 쓰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시려고 쓰시는 분들이 실제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요만큼은 쓰셔야 돼요.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얼마 초과해서요? 25%를 초과해서 쓰셔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총급여가 3천만 원이에요. 얼마요? 3천. 그러면 3천에 25%면 7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0만 원. 근데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썼어요. 얼마 썼어요?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750만 원 빼면 얼마 나오죠? 250만 원 나오죠. 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다 썼다 그래서 다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안 커요. 그래서 몇 프로는 넘겨야 된다? 25%.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몇 프로요? 15%. 그 다음에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요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것들은 30%. 그 다음에 도서신문은 몇 프로요? 30%.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빼줄 수 있는 퍼센트가. 그래서 총급여액은 몇 프로 넘어야 된다? 25% 넘게 쓰고, 그 다음에 카드로 썼을 때에는 몇 프로 빼준다고요? 15% 빼줘요. 몇 프로요? 15%. 그러면은 어디 갔냐? 250만 원에 15%면 37만 5천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7만 5천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6%거든요. 6%, 15%, 24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의 구간에 걸려. 그러면은 37만 5천 원 곱하기 15% 하면은 56,250원 정도 빼주는 거예요. 얼마 쓰셔서요? 1,000만 원 써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빼줘요. 신용카드 공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신용카드로 쓰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써야 될 건 신용카드로 쓰시는데 되도록이시면 충동구매 한두 번 안 하면 1년 동안 쓴 거 공제받는 거보다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꼭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퍼센트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퍼센트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나중에 지긋지긋하게 써드릴 건데 신용카드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나이가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라 그랬죠? 60세 이상이라 그랬죠? 네. 그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만 열심히 확인하시면 돼요? 소득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기할 때 구별하는 거 관련돼서 계속 적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사용액이에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공제는 이분들은 안 돼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에서 중요한 거는 명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의. 여기에서 말하는 명의가 뭐냐면 우리 카드 다 쓰시죠. 카드 밑에 보면은 영어로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게 누구 거냐라고 거기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자매가 내 카드를 써. 내 카드를 형제자매한테 쓰라고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 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쓰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적어드린 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 35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위에서 3번에 보시면 가족 카드는 대금 결제자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주는 사람 말고 이 카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356페이지 잠깐 보시면 2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몇 프로는 넘어야 된다고요? 25%. 근데 25%가 안 넘으면은 공제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거기 써 있죠. 네. 그래서 쓰실 거면은 몇 프로는 넘게 쓰셔야 돼요? 25%는 넘는 금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쓴 거 안 되고, 사업에 쓴 거 안 되고, 당연히 비정상적인 거 안 되고, 보험료 안 되고, 공교육 안 되고, 자동차 안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서 여기 좀 밑줄 좀 쳐주세요. 중고자동차. 무슨 자동차요? 중고자동차를 카드로 사시면 10% 인정해줘요. 중고차를 뭘로 사셨을 때요? 카드로 사셨을 때 그때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4번까지 맞죠? 5번 세금 낸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정당에 후원한 거 안 되고 7번에 외국에다 밑줄 치세요. 외국 나가서 카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됩니다. 외국은 유일하게 하나만 돼요. 뭐만 되냐면 외국은 좀 이따 나오는데 교육비만 가능해요. 외국이라고 써 있는 건. 그래서 외국 나가서 카드 썼거나 병원에 갔거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외국은 유일하게 뭐만 돼요? 교육비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4번 있어요. 4번 보시면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써 드릴 거예요. 이중공제.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이중의 뜻이 뭐죠? 네, 양쪽에다가 다 공제해 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그래서 병원비를 쓰실 때에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를 긁으시면은 몇 번 뺄 수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그래서 혹시 교복을 사실 때에도 카드로. 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저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미취학 아동 중에서 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요런 데 다니는 그 자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카드로 긁으시면은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금으로 내셨을 때는 뭐를 받으세요? 네,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동급이니까. 오히려 현금 영수증이 공제는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세하는 법 중에 가장 쉬운 게 현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이제 옷 파시는 분들이 뭘로 달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 영수증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깎아주는 대신 자기들이 뭐를 덜 내려고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끊었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세에 도움을 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야 어차피 100% 넘어가지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누락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공제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TV 보시다 보면은 지긋지긋한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절세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현금은 내 월급의 25%까지는 뭘로 써라? 카드로 써라. 그리고 25%가 넘어가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라. 왜냐면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는 30% 해주거든요. 아까 신용카드는 몇 프로 해줬었어요? 15%.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집을 팔 거면은 6월 1일 전에 팔아라.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부동산법이 6월 1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산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날 누가 이 집을 갖고 있느냐, 이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절세 방법 하면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카드는 25%까지만 써라. 그리고 집을 팔 거면은 6월 1일 전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셔서 361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저기 몇 분이냐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나서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